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어제 이제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 조사도 했는데, 자, 무엇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급하죠. 지금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시다시피 정기 인사가 내년 2월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인사가 좀 빨라지는 것 아니냐. 그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하면서 동시에 사무실 그다음에 집, 차량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죠. 네.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관련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네. 결국은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그 첩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관련한 해서 작성한 문건이 혹시 컴퓨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 가서 이제 두 차례 진술을 했는데 그때도 진술하기 전이나 직후에 작성한 문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관여됐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는 아파트 시행 사업권 관련해서 시행권 관련해서 그때는 담당 수사하는 경찰관을 아예 만났다는 거예요. 송병기 전 부시장이. 근데 그 경찰관은 지금 수사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경쟁사 건설사에 알려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네. 얼마 전에 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찰관까지 만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후에 또 작성한 문건이 있는지 혹시 그런 문건이나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보면 작성자의 의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병기 부시장은 나는 그냥 청와대에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울산 지역에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얘기했을 뿐이다. 안부 네.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그런 문건이 혹시 발견되면은 본인의 해명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는 확인하려고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변호사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그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염두에 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좀 수사를 어떻게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수사는 압수수색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사 전체가 하여튼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신속성이에요. 오래 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말라고 또 이런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아니냐 이렇게 하려면은 네. 수사 못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추미애 지금 지명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그런 무리한 인사권을 저는 행사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수사팀으로서는 하도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수사가 좀 이상하다. 자꾸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니까 혹시 지금 새 장관이 임명되면은 수사팀을 바꾸는 거 아니냐. 네. 인사 명분으로 해서 그러면은 사실 이 수사팀이 바뀌면은 새로운 검사가 언제 그 방대한 기록을 파악해서 새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팀의 사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죠. 네. 장관이 지금 수사팀 지금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원래 수사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인사철이 다가오고 더군다나 좀 우리 소위 하는 말로 시절이 수상하니까 더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요. 제가 봐도. 저도 검사 시절에 이런 첩보 이런 게 이제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를 봤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청와대가 됐든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진정서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이첩해 버려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됐든 권익위가 됐든 이런 기관이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첩보를 그러니까 편집해서 가공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지금 송병기 부시장도 그냥 울산 시내에서 떠도는 그냥 소문 정도를 그냥 얘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더군다나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고 민심 동향 파악하는 게 주 업무인데 네. 거기에
직원이 그런 첩보 내용을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안부 전화 온 사람한테 근데 그걸 일부러 만들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떠도는 얘기인데 그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만들어서 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그거는 수사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문건에 수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겼느냐 이 여부일 것 같은데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일단 청와대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검찰이나 경찰에게 뭘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의혹이 상당하다. 뭐 의혹이 제기가 된다. 이 부분과는 그렇다면 하명 수사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저건 너무 형식적인 판단이에요. 뭐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네. 청와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진정서나 탄원서를 그대로 경찰청에 이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서 보낸 건데 저걸 받은 경찰청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청와대가 이걸 왜 보냈을까? 그리고 알아봤을 겁니다. 지금 선거 준비 중인데 네. 이거를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평상시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수사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려고 해요. 네. 그게 정말 뭐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정말 이게 크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평상시에도 자제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이 내려왔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울산의 현 지금 후보자들이 누군지 그런 것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법률적인 판단이 담기고 안 담기고는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받는 경찰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받은 즉시 내려보내지도 않았잖아요. 경찰청에서 11월 뭐 2017년 11월 초에 받았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12월 말에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냈잖아요. 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보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는 너무 형식적 판단이고 청와대가 정말 저게 법률적 판단까지 적었다면 저건 그야말로 하명 수사에 정말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형식적인 판단이고 청와대에서 설사 하명 수사의 의도로 내려보냈다 할지라도 네. 저런 법률적인 표현이나 이게 뭐 어떤 죄에 해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안 쓰죠. 지금 의혹을 풀 중요한 증거를 놓고 검경 간의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인데, 자, 압수수색과 관련한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일단 한 차례 반려를 했는데 경찰이 또다시 신청을 했어요. 또 반려가 됐죠. 그렇죠. 지금 뭐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뭐 숨진 전 특감반원 그 검찰 수사관이죠. 그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될 거 아니냐. 네. 우리가 변사 사건은 먼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갑자기 울산 시장과 관련된 의혹 사건 수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뭐 자료 좀 보자 하고 이제 경찰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가지고 뺏어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경찰의 논리고요. 검찰의 논리는 아니 지금 저 우리 울산시장 사건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 정당하게 청구해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자료를 가져왔고 또 뭐 한 단계 더 나가자면은 이게 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울산시장 사건에 지금 경찰이 개입돼 있다는 혐의도 있지 않느냐 황운하 청장 얘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양측의 입장이 대립돼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걸 다시 달라 뭐 검찰에 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만은 네. 두 번 신청했습니다만 다 기각을 했죠. 네. 저는 이것도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변사 사건 수사라는 거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게 자연사가 아닌 예를 들어 뭐 타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타살 혐의는 없는 걸로 이런 결론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검도 안 하고 지금 장례 절차 다 치르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찰에서 좀 과도한 주장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변사 사건에 있어서 지금 사망 원인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타살이냐 이런 혐의가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어서 혼자 스스로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이걸 밝히는 게 변사 사건의 핵심은 아니에요. 변사 사건은 정말 이 사람이 자살이냐 아니면은 타살 혐의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다
자살로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례 절차 진행하게 한 거고. 그런데 네. 지금 다시 그걸 우리가 봐야겠다, 우리가 참여해야겠다. 그런 점에서는 좀 경찰이 과도하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지금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 정부 기관, 국회, 정부 포함해서 저는 불신의 시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면 윤석열 지금 총장은 지금 나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내가 변화가 없다. 나는 오히려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묵묵히 내 일을 해나가는 거다. 이렇게 주변에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지금 공격받지, 청와대에서 공격받지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는 신속성도 핵심이지만은 밀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만큼 정보가 밖으로 새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바로 옆방에 있는 검사도 모르게 수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을.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검찰도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경찰도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변사 사건 수사하는 건데 또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은 수사 기밀이 그만큼 밖으로 새나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지금 수사팀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변사 사건 타살 혐의가 전혀 없는데 지금 경찰에 그런 정보를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사건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측에서 이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기술적으로 정말 그걸 풀 수 있다면은 아유 당연히 협조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스타일 구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걸로 보고요. 저는 지금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그 수사관의 휴대폰이 정말 핵심 증거고 네. 그 내용을 보려고 이제 가져간 건데 지금 기술적으로 휴대폰마다 잠금 장치 해놓는 게 다르니까 더군다나 아이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지금 스타일을 구긴 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판도라의 상자가 된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검경 간의 기싸움까지 저희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변호사 또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